일주일이면 잊어버리 충분한 시간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 한두 가지 봐야 되는데 오늘도 두 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법이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방법은 뭘 하기 위한 것이냐. 두 번째가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야, 이유. 왜 시장에 개입을 할까? 그 이유를 정책으로 표현할 때 정책 기능으로 표현한 적도 있었고 또 정책의 근거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이유야, 이유. 이 부분은 이제 어디 설정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구분한 사람이 라이센스 받아 한 거니까 209페이지. 이건 209페이지 부분 나와 있죠. 좀 아까 220페이지. 거기 이제 209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서 양가로 1번 시장의 힘 비장 이건 공부할 필요 없고요. 양가는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니까 중요한 게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까? 중요한 이유가 몇 개가 있을까? 중요한 이유. 이유라 그랬잖아. 그죠? 이유니까 두 개가 있겠지. 오유면은 5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쉬운 거야. 그렇죠? 중요한 개입하는 이유, 그러니까 두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돼 있어요. 다만 요게 이제 좀 다른 게 있어요. 이유를 정치적 기능하고 그리고 경제적 기능으로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하는 우리 시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교보문고에서 책은 많지 않은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정책론이라는 이제 서점에 있는 책들을 모아봤을 때 정책이니까 목차에 분명히 정부가 왜 개입합니까? 라는 이유라는 타이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소설한 사람마다 좀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국가고시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분류 체계에 대해서 했을 때 누가 선빵으로 출전 들어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7회 때 이 라이센스 방문각 책이 그분의 책을 라이센스 받은 그 책을 그대로 카피한 책인데 그분이 이제 들어갔을 때 그 7회 때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정치적 기능하고 경제적 기능으로 분류해서 그 시험을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류하지 않는 본인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돼. 자기 주장으로 하면은 옛날에 문제 분류 체계가 오류가 발생했다는 뜻이잖아요. 요즘처럼 검토위원 제도가 있을 때는 옛날의 분류 체계를 그대로 답습을 하더라고요. 책마다 다 달라. 사회적 기능, 경제적 기능, 정책적 기능, 경제적 기능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쓰긴 하던데 그래서 요즘에는 정치적 기능이란 말하고 경제적 기능이란 말을 거의 출제한 사례가 없어. 이렇게. 그러면 대신에 그 방향성은 똑같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방문학책도 그래서 중용을 취해서 그 타이틀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사회적 목표 달성 요 자체를 줄을 쳐주시고 별표 쳐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시장 실패 수정 요거를 줄을 쳐주시고 별표를 쳐주셔야 돼. 요렇게 시험에 나오더라고. 시험에 그 목차 자체가 시험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밑에 있는 내용들은 어차피 뒤에서 언급하는 거니까 가볍게 이제 보기 밑에 기억니은 디귿, 기억니은 디귿 리을은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공부를 하시는 스타일로 연결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정치하고 경제적 기능이라고 구분했을 때 두 가지 분류한 이유는 있더라고요. 어느 게 더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느낌이 드는 용어일까? 정치랑 경제 중에. 경제는요,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이건 냉철한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아주 차가운 용어가 수요는 무슨 수요라 그랬죠? 수요의 개념하고 성격 논할 때 수요는 유효수요라 그랬어. 그렇죠? 유효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차가운 용어거든요. 그럼 시장은 누구만 대접을 하냐? 유효수요가 되려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필요 조건이 있어야 되고 충분 조건이 있어야 돼. 필요 조건은 뭐를 갖춰야 된다 그랬어? 시장에 개입할 참 구매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충분 조건이 되려면 충분하려면은 뭘 갖춰야 된다?
구매력을 갖춰야 되잖아.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여야 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즉 이 말은 구매력을 갖춘 구매할 욕망을 가진 사람들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 이런 논리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유효수요란 말하고 유효공급이란 말은 아주 냉철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걸 주장한 사람 옛날에 책을 보니까 참고만 하세요.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진 요 장소가 뭐죠? 시장이잖아. 그러면 시장에서 합의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합의된 가격을 지불한 거기에 합당한 자원을 이렇게 배분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시장에 형성된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못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그 정도가 점점 많아지겠죠. 비싸니까. 이렇게 분류한 사람이 이 사람 주변 시장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변인이라고 표현했더라고. 근데 이런 표현은 올바르게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이 시장을 참여하지 못하는 주변에 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정부도 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시장을 참여하지 못하는 시장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걸 정치적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라는 것이 여의도에 있는 그 정치가 아니라 약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학문이 정치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기능 할 때 타이틀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단어 꼭 알아두셔야 돼. 사회적 목표. 이렇게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은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간단해. 그리고 기능 부분에서는 거의 정답이 잘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오지선다를 냈을 때 종합해서 냈을 때 5개의 지문 중에 한 9색을 맞추게 한 정도? 이렇게. 그래서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터치하면서 그냥 멈춰요.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 사회적 목표가 뭐냐? 구체적인 상황을 논하다 보면은 이거는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이 사회적 목표에 대해서 학문적인 방향을 따지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익적인 측면 효율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 살자는 이제 형평성 논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 이런 논리야. 근데 두 가지를 다 갖추는 다루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정치적 기능인데 이 중에서 어느 걸 더 강조할까? 더불어 살자 논리니까 형평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겁니다. 효율성이 뭐고 형평성이 뭐라는 단순한 개념은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그 PPT 수업하면서 책에 설명이 안 돼서 그때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네. 그럼 누굴 대상할까? 사회적인 약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시험은 저소득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우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내야 돼. 그래서 정책 중에서 이걸 어디서 구체적으로 건드리냐? 큰 목차가 저 4개 있었죠. 정부 시장 개입, 토지정책, 주택정책, 주택정책 있잖아요. 그중에 주택정책에서 건드립니다. 주택정책 중에서 특히 그래서 많이 거의 9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임대주택 정책에서 많이 건드리는 거야.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임대주택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임대주택 시장의 당사자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중에서 누가 더 약자야? 임차자가 약자죠. 임차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개입하는 그 3가지의 정책이 등장하는 거지. 여기서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임대료 보조. 이게 왜 주택정책론에서 3가지 임대주택 정책 수단의 종류를 나열되느냐? 이 정치적 기능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내용을 언급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시장에 참여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매력을 갖춘 사람이 있지? 구매력을 갖춘 사람 시장에 합의된 요 가격을 지불하면은 거기 합당한 자원을 배분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가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 배분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시장이 망가진 거지? 이거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기능이 됐지. 경제적 기능 그래서 뭐냐면은 타이틀인 시장,
실패를 수종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다. 이렇게 논하면은 우리가 뭐라고요? 경제적 기능이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뭐지? 요걸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목차가 정치 경제가 왜 유명한 옛날 기출문제 때문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시장 실패를 수종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 이런 질문이 옛날 7회 때 있어. X. X지. 이거는 경제적 기능이잖아. 뭐라고 해야 돼요? 시장 실패 수종 경제적 기능이 아니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8회 때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시장 실패 원인이잖아요.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되는 걸 언급하고 그거를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 이렇게 또 엇박적으로 매칭시키는 사례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잘 안 내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주로 보시면 돼.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 실패를 수종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터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 기능은 주로 약자 배려니까 나중에 주택정책론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것이고 경제적 기능과 연관되는 건 시장 실패 원인을 가지고 이제 문제의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타이틀 하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특히 좀 방법에 대한 논리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 그리고 시험 목전에서도 틀리는 분이 계셨을 때 좀 속상하면 하늘을 찌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경우나 보시면 돼. 항상 저는 자판기를 예를 드는데 우리 학원에 자판기도 시장이죠.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이 자판기 시장이야. 그럼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자판기 가격이 만약 500원이다. 그럼 500원을 그 지불하는 사람들은 500원의 가격 합의한 가격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자판기를 먹고 싶어 커피를 500원을 명시가 돼 있어. 근데 주머니 보면 300원밖에 없어. 그럼 저는 자판기 시장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지. 그렇지. 그래서 어떡하나 300원 집어넣고 어떡하나 라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원장님이 냈다 200원 던져줬어. 무슨 기능이에요? 정치적 기능이야? 경제적 기능이야? 응? 정치적 기능이지. 왜? 냈다 200원 던져줬죠? 그럼 뭐예요? 저한테 200원 보조해 준 거잖아. 설마 200원 대출해 주지 않았겠지. 그렇죠? 보조해 준 거야. 그럼 정치적 기능이야. 약자 배려. 그럼 개입 방법은 직접 개입이야, 간접 개입이야? 보조해 줬다 그랬잖아. 보보세 보조는 전부 다 뭐라고요? 간접 개입이지. 그렇지. 그런 것에 대한 논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고맙죠? 그런데 제가 500원이 있어. 500원을 집어넣었어. 집어넣는데 그럼 버튼을 눌렀으니까 구매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 구매할 의사를 버튼 눌러서 표시를 한 거잖아. 그럼 커피라는 자원을 저한테 배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 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한 거야? 저는 원장님을 쳐다보겠지. 원장님이 안 나와? 먹었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시장이 망가졌네. 그러면서 망치를 들고 오겠지. 그 자판기를 빵 치면 커피가 나오겠지. 무슨 개입이에요? 정치적 기능이야? 경제적 기능이야? 그건 경제적 기능이지. 그렇지? 직접 개입일까? 간접 개입일까? 망치 들고 온 거. 망치 들고 온다는 말은 없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상이 다른데 어쨌든 이런 정도만 목차 꼭 알아두시면서 아까 요건 기능을 목차만 잘 보시라 그랬죠.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주택 정책론이라는 데서 세부적으로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 머릿속에 가지시는 거야.
공공임대주택 공고 임대료 규제 보조금 또 이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을 공부할 때는 이거는 정치적 기능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즉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기본 베이스 다 깔고 계셔야 돼. 출제는 이걸 깔고 있다는 걸 안다는 전제 하에서 내용을 확장해서 문제 내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거는 바로 건드려야 돼요. 그러면 저기서는 이제 주택 정책인데 얘는 시장 실패를 건드렸잖아. 그러면 두 번째 목차가 시장 실패가 되는 겁니다.